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종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동안 좀 소개를 잘 못해주셨던 코덱스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들, ETF 상품들에 대한 전략을 다시 점검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 중간에 저희 점검하는 느낌으로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두 종목 지수 관련 이제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베팅을 해놓고 있는데요.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아마 20% 수익이 좀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20%가 좀 넘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그 지수에 맞춰서 수익률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급 멱살잡이를 좀 당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제가 기술적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많이 좀 올라온 느낌이었었고 네. 5월 달에 좀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 6월 달 좀 쉬어가는 느낌이 좀 나왔지만 7월 달 시작하면서 좀 슈팅이 나왔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지수가 좀 쉬어가면서 지수가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늘 네. 뭐 적절한 자리에서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면은 지난 3월 기준으로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도 기술적으로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적절한 상황에서 지금 우상향으로 좀 틀어주고 있는 것 같고 반등을 시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어쨌든 과거 패턴대로 개인들이 현재 지금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바통을 외국인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이제 상승장 초반에 항상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환율 부분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원달러 한 1,180원 이하로는 내려와줘야 외국인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지수를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신규 매수 혹시 좀 지금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는 거를 제가 좀 열어놓을게요. 일단 지금도 가능한 구간이에요? 네,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양봉 아마 오늘은 오전은 좀 그렇고요. 오후장 기준으로 지금 이상의 어떤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봉만 만들어주게 되면은 네. 그래서 13,000원 이하로만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최대 비중은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10%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10,000원 이하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덱스 레버리지 대해서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접근하고 계신 분들도 좀 13,000원 이하에서 좀 담아가 보자라고 하셨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사실 신규 매수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좀 올라서 최고가 예. 11,200원을 기록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률이 26.03%였는데 오늘 좀 올랐으니까 20.67%. 그게 비쌀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인 흐름 굳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네. 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 의견 드리고 어쨌건 간에 지금 최근 흐름 자체가 이제 세 번째 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초 그리고 네. 이제 6월 말 그리고 이번까지 세 번의 어떤 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세 번째 이번의 흐름에는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물대도 크지 않아서 12,000원, 13,000원대까지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지수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여러분들께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신규 매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수가 조정이 나와서 21선까지 터치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면 가능한데 오늘자 네. 보니까 21선이 1,500원 근처 되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한 5에서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뭐 네. 추가 매수 의견 제가 드릴 테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매수 의견은 불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계속 지속 홀딩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정말 이평선을 꾸준히 좀 타고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인데 참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또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전략을 짜봤으니까 또 IT 투톱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워낙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IT 투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주로 된 수급이 만들어져야지 주가 상승이 좀 뭔가 멋지게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회사 내부의 이슈 같은 부분도 있고 내외부적인 부분이 좀 많은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 당장 이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를 바라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환율이 적어도 1180원대 근처까지는 와줘야지 우리나라 지수 쪽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시다라고 의견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의견을 드리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투자금이 크신 분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면은 다른 종목들 먼저 올라갈 때 상대적인 그쵸.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크신 분들은 나는 뭐 한 2, 3년 보고 그냥 놔두겠다 하시는 분들 정도, 2, 3년도 넘어갔네요. 한 1년 이상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예. 삼성전자를 그런 마음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지 외국인들이 수급이 한 번 바뀌고 사실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한 번에 바뀌어 버리면 하루에도 워낙 시총이 크긴 하지만 하루에도 막 10% 이상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올려주려면은 어찌됐건 간에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간에 크게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보기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좀 더 보유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굳이 손절하고 나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시야를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네. 삼성전자는 사실 오늘 뭐 매수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매수 가능 자리 있고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어요. 네,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조금 또 다른 의미인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조금 바닥에서 횡보했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그대로도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7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좀 흘러내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쭉 꺼드렸던 이선 라인대로 아무래도 좀 멈춰 있는 그런 라인이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한 번에 확 매수라는 것보다는 매수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은 분할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이런 음봉에서 매수는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SK하이닉스를 오늘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조금 양봉 잡고 적어도 저는 양봉을 바닥에서 한 2, 3일 정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만큼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적어도 양봉을 한 2, 3일 정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두 종목 모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가능 의견 드리고 신규 매수는 삼성전자만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요. 네. SK하이닉스는 양봉 2, 3일 정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고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좋고 좀 더 상승 탄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IT 투톱에 대한 전략 많이 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봤고요. 자, 그리고 ICD 그리고 DB하이텍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인데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제시해 볼까요? 네, ICD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단기 투자군에서 이제 중장기 투자로 제가 넘겨가지고 좀 계속 의견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과 목요일에 이틀 정도 약세를 좀 보인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좀 올라와 줬거든요. 그리고 네. 오늘은 조금 올라 있긴 하지만 음봉이어서 이거는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난 7월 초에 비하면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한 부분은 현재 기술적으로 매물대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장기 평선 121선이 위에서 좀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네.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지난 5월 달에도 그랬지만 121선을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6월 초에 재탈환 도전도 실패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사실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앉았다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 1분기 실적 워낙 잘 나왔고요. 그리고 기본 펀더멘탈 부분 바뀐 부분 전혀 없고 그리고 2분기에 대한 부분도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기업의 유일한 단점은 수급이 좀 꼬여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뭐 속된 표현으로 기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수급이 올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주식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ICD가 조금 이제 밀려 있는 부분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놓고 보면 결과론적으로 시간 좀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업의 기본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항상 해왔고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ICD는 저희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시면서 좀 이제 전략을 한번 이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신규 매수는 현재까지 지금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소개해드린 가격대 아래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지금 14,700원대 이하 매수 가능 의견 드리고요. 일부 실적 잘 나왔다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대 네. 비중은 10%고 손절 라인은 13,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할 건데 사실 이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늘리시거나 신규 매수 현재가 가능하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스들은 또 김선영 대표의 종목 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좀 손실이 나는 종목이기도 한데 아이스들 중장기적으로 보유 전략을 주셨고 반면에 DB 하이텍은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좀 쉬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이고 이평선도 좀 우상향 패턴을 보이거든요. DB 하이텍은 어떤 전략 줄까요? 네, DB 하이텍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흐름 잘 나온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사실은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기대주로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냥 그 중간에 어떤 흐름이 나오든지 간에 다 무시하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 의견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최초 28,100원에 처음 소개해드렸고 지금 대략 보더라도 10%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사실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10% 정도 사실 뭐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도 예. 조금 차트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좀 눌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말 수익률이 5%대 안쪽으로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매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와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조금 불가능하다라 말씀드리고요. 최대 비중은 10% 일단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고 21선까지 내려오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아서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까지 그대로 홀딩하면서 유지해 나가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좀 포트에 있었던 종목들 오늘 한번 리뷰를 쫙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